이번 시간에는 다짐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질량을 잰 게 있죠. 그게 뭐죠? 몰드와 밑판의 질량이었죠. 그래서 2000g이 됐고요. 다음에 우리가 시료를 몰드 안에 집어넣고 3층으로 나눠서 25에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칼날을 떼내고 윗부분에 있는 흙을 고든 날로 깨끗이 깎아낸 다음에 얘의 질량을 측정을 하잖아요. 이때의 질량은 바로 뭐가 되죠? 이 밑판과 그 다음 몰드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시료, 이 시료는 수분이 있는 시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시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포함한 그때의 질량을 측정한 것이 3,900g이 나왔어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시료의 질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시료의 질량은 결국 이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이거의 질량에서 이거의 질량, 즉 이걸 빼주면 뭐만 남겠어요? 이 안에 있는 시료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나중에 측정했던 밑판, 몰드, 그 다음에 시료의 질량이 3,900이었고 그 다음에 먼저 측정했던 밑판과 몰드의 질량이 2,000g이었잖아요. 그래서 빼니까 1,900g이 나오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료의 부피를 알아야 돼요. 이제 부피는 시료를 꺼내서 부피를 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몰드가 있으면 버니어 캘리퍼스로 우리가 안찌름을 쟀잖아요. 이 안찌름하고 그 다음에 이 높이를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재보면 뭐 그때그때마다 살짝 다르긴 한데 우리는 그냥 10cm 그 다음에 높이가 12.7cm로 해서 부피를 계산해 보니까 997.5 세제곱센치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우리는 1000으로 그냥 한번 계산을 해 보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시료, 수분 시료의 부피는 얼마로 한다? 네, 그렇죠. 1000 세제곱센치를 놓고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피도 알았고, 시료의 부피도 알았고, 수분 시료의 질량도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수분 밀도 계산하는 것은 그대로 나눠주면 되죠. 어디에서? 수분 시료의 질량을 수분 시료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 즉, 몰드 안쪽, 몰드 이 안쪽의 부피를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드의 부피가 아까 1000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분 시료가 1900 나오고 그대로 나눠주면 1.9g/. 세제곱센치가 나오겠어요. 이게 바로 뭐죠? 수분 시료의 밀도가 되겠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수분 시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조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함수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시료 추출기에서 꺼낸 우리가 시료를 함수비를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함수비를 측정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은 먼저 용기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32g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용기에다가 수분 시료를 집어넣어서 질량을 측정했더니 99.3g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조를 해서 건조시켜서 건조시킨 다음에 질량을 측정을 했더니 94.3g이 나왔대요. 그래서 함수비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함수비식은 여기 있잖아요. 뭐죠? WS분의 WW죠. WS는 순수한 흙의 질량이고 WW는 물의 질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뭐의 질량이 되죠? 그렇죠. 여기는 용기 플러스 건조시료고 여기는 용기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를 빼면 뭐만 남으면은 건조시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것이 94.3에서 32를 뺀 것이 이게 WS가 되는 거죠. 이 W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보세요. 여기에 이거예요. 여기 용기 플러스 수분실이고 용기 플러스 건조실이에요. 그럼 용기는 똑같은 거니까 빼면 없어져 버리고 그쵸? 수분실에서 건조실을 빼주면 뭐만 남죠?
그렇죠. 당연히 물만 남을 거예요. 물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죠? WW가 되는 거죠. 즉 뭐냐? 99.3에서 94.3을 빼주면, 빼준다는 게 바로 뭐예요? 얘잖아요. 그렇죠? 분자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함수비를 계산해 보니까 첫 번째 실험에서는 함수비가 8%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뒤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수분 밀도도 계산을 했고, 그 다음 함수비도 계산했어요. 그러면 뭘 계산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건조 밀도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건조 밀도 식은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플러스 100분의 오메가, 이건 함수비죠. 이거분의 감마 t, 감마 t는 수분 밀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 플러스 함수비는 우리가 첫 번째 실험에 8 정도 나와서 8% 나왔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8을 썼고, 그 다음에 수분 밀도 앞에서 계산했죠. 1.9. 그래서 1.9를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1.759g per 세제곱센치가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건조 밀도까지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포화 건조 밀도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보면 포화 건조 밀도라는 건 뭐냐면은 포화도가 S가 100%일 때예요. 즉 뭐죠? 공기가 전혀 없을 때, 그럴 때 포화 건조 밀도를 계산하는 식이거든요. 이 식이 이제 GS분의 1 플러스 100분의 오메가분의 감마 W. 감마 W는 뭐죠? 물이 밀도잖아요. 물이 밀도는 몇이에요? 이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2를 썼고요. 그 다음 GS는 흙의 비중이에요. 흙의 비중은 2.65라고 일반적으로 2.6이라고 많이 주어져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나온다면 흙의 비중은 당연히 주어지겠죠. 그래서 흙의 비중이 2.65일 때를 우리가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2.65를 넣고 계산했더니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한 7번 정도 할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했을 때는 그 값에 따라서 나온 포화 건조 밀도는 보면 2.186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영공기 간극 곡선을 그릴 거예요. 포화 건조 밀도 계산까지 마쳤으면 뒤에서는 이제 각종 표로 나와서 데이터를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뒤에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건을 보면 몰드 부피가 1000이었고 앞에서도 했었죠. 그 다음에 시료의 비중이 흙이에요. 흙의 비중이 2.6으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 몰드 플러스 밀판의 질량이 2000으로 주어졌어요.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 데이터를 다 채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데이터는 첫 번째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와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다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보면 여기 이제 수분 시료의 질량 계산하는 거 나왔죠? 앞에서도 다 했던 것들인데 수분 시료이기 때문에 어떤 거죠?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몰드 플러스 밑판 플러스 수분 시료의 질량이 3,900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여기에서 뭘 빼주는 거죠? 수분 시료 얘만 계산하려면 뭐를 빼주면 돼요? 얘를 빼주면 되잖아요. 얘의 질량을. 몰드 플러스 밑판의 질량이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서 2000이라고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2000을 빼주니까 1900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2000은 4000에서 2000을 빼주니까 그대로 2000이 되죠. 그 다음 여기는 4070에서 2000을 빼주니까 2070이 나오고. 그쵸. 그래서 같이 마찬가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보면 4125에서 2000을 빼주니까 2125가 나왔죠. 그래서 수분 시료의 질량은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럼 다음 단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분 밀도는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수분 밀도는 어떻게 하죠? 수분 시료의 질량을 뭘로 나눠주면 되죠?
그때의 수분 시료가 차지하고 있던 부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피는 우리가 얼마라 그랬어요? 몰두의 부피가 얼마나 나왔어요? 1000을 한다 그랬잖아요. 원래 990 몇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앞에서 원래 이제 부피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대략 1000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0으로 나눠주면 얘를 그렇죠? 수분 시료의 질량을 1900을 1000으로 나눠주니까 계산하기 좀 쉽네요. 그래서 1.9가 나오죠. 그렇죠? 2000을 1000으로 나누니까 2가 되고, 그쵸? 2070을 1000으로 나누니까 2.07이 나오고, 쭉쭉쭉쭉 같이 해서 여기 2125를 1000으로 나누니까 2.125가 나오겠죠.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계산기를 눌러봐요. 근데 굳이 뭐 계산기 누르지 않아도 이것은 1000이기 때문에 뭐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2단계, 여기까지는, 그쵸? 그래서 수분 밀도까지 계산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 밀도인데요. 건조 밀도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 이식 배웠잖아요. 이식 많이 했었잖아요. 조금 전에도 했고, 그쵸? 여기다가 뭘 집어넣죠? 넣죠? 여기 함수비하고 수분 밀도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8분의 1.9가 된 거죠. 이게 여기 이 값이 나온 것은. 그쵸? 그 다음 이 값이 나온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100분의 함수비가 되는데 함수비가 이때는 9.5잖아요. 8을 넣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9.5로 넣는 거예요. 그거 분에 뭘 넣죠? 수분 밀도로 이번에는 2를 넣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와 얘를 이 식에다가 넣는 거예요. 얘는 어디다 넣는 거죠? 수분 밀도니까 여기다 넣는 거고 이 함수비는 어디다 넣는 거예요? 이 밑에다 넣고 계산을 해보면 세 번째는 1.869가 나오고 네 번째는 1.893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제 일곱 번째는 1.809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건조 밀도도 결국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포화 건조 밀도를 계산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식 앞에서 배웠었죠? GS분의 1 플러스 100분의 오메가분의 감마 W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GS는 아까 문제 조건이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 2.65라고 했어요. 그렇죠? 실효의 비중. 그 다음 함수비는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첫 번째 실험일 때는 8.0, 두 번째일 때는 9.5, 세 번째는 11, 쭉쭉쭉쭉 더 함수비가 증가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17.5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위값, 감마 W는 물이 밀도이기 때문에 물의 밀도는 항상 1이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함수비만 변하는 거네요. 그렇죠? 얘도 2.6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값만 첫 번째일 때는 8.0을 넣고 두 번째일 때는 9.5를 넣고 세 번째일 때는 11.0을 넣고요. 그렇죠? 쭉쭉쭉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를 17.5를 넣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네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칸들을 다 채웠어요.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는 뭘 그려야 되냐면 다짐 곡선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다짐 곡선을 그릴 때 우리가 최적 함수비하고 최대 건조 밀도를 계산하려면 우선 얘만 알으면 돼요. 근데 이제 참고로 얘도 할 건데 얘는 영공기 간극 곡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를 만들었어요. 앞에서 보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앞에서 보면 어떤 거와 어떤 거 값이죠? 여기서 얘가 가려졌는데 여기서 보면 뭐죠? 함수비하고 그렇죠? 함수비와 여기 건조 밀도 얘와 한 쌍이 돼서 조를 이룬 거죠. 여기와 여기 얼마나 가렸는데 여기 있는 거. 그 다음 얘와 얘. 그 다음 얘와 얘.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끝에는 7번은 얘와 얘를 하나의 순서쌍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영공국의 간극 곡선은 뭐와 뭐죠? 이 부분은 지우고 이제 영공국의 간극 곡선이니까 이것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얘와 뭐죠? 다시요. 얘와 얘와
한 순서쌍이 되고 얘와 얘가 순서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와 또다시 얘가 순서쌍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쭉쭉쭉쭉 가서 제일 끝에는 17.5와 1.81이 순서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표로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순서쌍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럼 얘를 가지고 그래프에다 점만 일단은 찍으면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게 다진 곡선인데, 다진 곡선에 지금 좌측은 함수비죠. 그 다음에 세로축은, 가로축은 함수비고요. 세로축은 건조밀도예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이 이 눈금 간격을 보세요. 눈금 간격이 일정하죠? 일정하다는 것은 무슨 눈금이에요? 이게 산술 눈금이에요. 우리가 X관계 시험이나 그 다음에 체가름 시험 할 때 보면 이 가로축이 항상 로그 눈금이라 여러분들을 많이 혼돈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다행인 것이 산술 눈금이에요. 세로축도 마찬가지예요. 산술 눈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썼던 방한지 눈금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스케일은 여러분들의 임의를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축, 가로축은 함수비를 잡고 세로축을 건조밀도를 잡아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순서성 맞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점을 찍으면 돼요. 어디가 되는지는 이제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을 찍었네. 이제 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보면은 첫 번째부터 여기가 첫 번째 점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 좀 지워졌는데요. 여기가 여섯 번째, 여기가 일곱 번째 이렇게 점들이 됐어요. 이걸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포물선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얘를 이 점과 이 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도 이렇게 직선을 연결하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선을 연결하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이렇게 직선을 연결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얘를 포물선으로 지금 포물선을 쭉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포물선, 이것도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점들에 근접할 수 있도록 포물선을 그리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실험을 하다 보면 이렇게 포물선을 정확하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게끔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점이 여기고요. 두 번째 점이 여기고, 세 번째 점이 여기가 아니라 한 이쯤 나왔다 가정을 해봐요. 네 번째 점이 여기 나오고, 다섯 번째 여기, 여섯 번째 여기, 일곱 번째 여기 나갔다가 해봐요. 그러면 얘까지 포함해서 그림을 그리려면 실제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얘는 우리가 실험을 잘못한 거구나.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고 없는 걸로 간주하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실험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게 나오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점이 나왔을 때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포물선을 그리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것은 뭐라 그랬죠? 최대 건조밀도와 최적 함수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종 그림이 그려졌네요. 보면 어떻게 나왔죠? 여기 보면은 0공기 간극 곡선까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표현이 먼저 결과가 먼저 여기 쭉 나왔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꼭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꼭지점. 여기는 꼭지점 이쯤 어디 되겠네요. 그렇죠. 꼭지점을 찾아서 꼭지점에 해당되는 함수비와, 그렇죠. 그 다음에 꼭지점에 해당되는 뭐를 찾아내는 거죠? 건조밀도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내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최적 함수비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죠? 최대 건조밀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게 꼭지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최적 함수비 OMC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좌측으로 쭉 밀어서 여기 만난지 여기가 최대 건조 밀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충 읽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 OMC는 여기 이 값은 여기가 10이고 11, 12, 13 넘고 14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13. 대략 13.2라고 읽었네요. 13.2%. 그 다음에 최대 건조 밀도는 여기가 1.85, 1.90이니까 1.90이 조금 안 되겠네요. 여기는 1.895라고 읽었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실험한 걸로서 결과를 찾아낸 것은 이 흙은 다짐이 제일 잘 될 때는 함수비가 몇 프로다? 13.1%일 때 다짐이 제일 잘 되고요. 결과는 그때의 다짐, 최대 건조 밀도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정리를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찾아냈어요. 이것으로써 우리가 다짐 시험에 대한 결과 정리까지 다 마쳤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여러분들이 설명만 들어서 잘 모르겠으면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익혔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다짐 시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